일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같은 배경과 지식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기회가 많이 생기고요. 관계적인 부분도 더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력적으로 말하는 화법, 그리고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말 습관을 들이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와 내가 이해한 내용을 요약해서 대답하는 백트래킹을 활용하면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상대에게 공감을 표시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백트래킹의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의 말의 어미나 그 말의 핵심 키워드를 반복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높이는 지름길은 능숙하게 말하는 것 이전에 능숙하게 듣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팀장이 박 과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다음 주에 분기별 실적 보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실적 분기 보고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자료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럴 때 백트래킹을 잘하는 박 과장은 백트래킹을 시작합니다. 네, 팀장님, 말씀하신 분기별 실적 자료에는 고객별 만족 데이터,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매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김 팀장은 네, 맞아요. 그 두 자료를 취합해서 저에게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박 과장은 백트래킹을 하죠. 그러면 그 자료는 언제까지 준비해 드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김 팀장은 다시 다음 주 월요일 조찬 회의에서 보고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검토하고 금요일 날 다시 요청드릴 자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고 다시 박 과장은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목요일 퇴근 전까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라고 업무를 하며 대화를 하죠. 자, 이때 박 과장이 했던 것이 바로 백트래킹입니다. 핵심 키워드를 반복했고요. 거기에 필요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적절한 질문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뾰족하게 진행을 했던 것이죠. 네, 이렇게 박 과장은 업무에서 백트래킹을 잘 활용했어요. 자, 이럴 경우 그는 업무적으로도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업무적인 것 이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백트래킹을 잘 쓰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훨씬 더 관계가 유연해지고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능동적인 경청 습관, 백트래킹을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대가 말한 핵심적인 키워드, 메시지를 반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말 대신에 감정을 드러냈다면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단어를 골라서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표현하고요. 네 번째는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편안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앞서 박 과장이 했던 백트래킹이 이 4가지가 같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감정에 대한 부분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런 4가지 백트래킹을 활용한다면 업무에서도 관계에서도 훨씬 더 호감도를 살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동작만 잘 관찰하고 따라해도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나 몸짓, 신체 움직임을 상대방에게 맞추는 행위를 미러링, 거울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있으셨을 거예요. 상대방에 맞추어서 잔을 들거나 술잔을 기울이거나 하는 경우, 또는 테이블 밑으로 무언가가 떨어졌을 때 함께 줍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미러링의 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러링은요, 어려운 자리에서도 상대의 경계심을 풀게 하고 빠르게 친밀해지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몸동작을 과하게 따라하기보다는 작은 행동을 미러링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페이싱은 상대의 감정 상태, 말하는 화법에 맞추어 호감을 표시하는 방식인데요. 미러링보다는 조금 더 고도화된 방식입니다.
페이싱의 대표적인 예는 말하는 속도를 상대방과 비슷하게 맞추는 겁니다.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껴서 말도 잘 통한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마음의 문도 쉽게 열게 됩니다. 이렇게 미러링과 페이싱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동작을 관찰하고 상대방의 말하는 호흡 그리고 속도를 관찰하는 상대방에게 맞추어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러링과 페이싱을 적절히 활용해서 호감 가는 사람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매력적인 말 습관. 문장 끝까지 단단하게 말하는 건데요. 한 승무원이 방송 교정을 왔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말끝을 느리는 거였습니다. 말을 할 때 제 고민은요, 이렇게 말이 잘 정확하게 끝맺음이 안 되고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제 말을 잘 못 들어요. 이게 방송할 때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문장 끝 처리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이미지 자체가 좀 흐려 보이고요. 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흔들립니다. 특히 서술어가 뒤에 나오는 한국어의 특성상 말꼬리를 흐리게 되면 내용 자체가 제대로 전달되기 힘들고요. 말끝을 모르기 때문에 듣는 이는 핵심을 찾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장 끝까지 단단하게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리시는 분들께는 뚜렷한 이미지로 살려내는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 끝까지 명료하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평소보다 1초 정도 길게 소리 내보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입니다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규입니다로 약간은 1초 정도 길게 소리 내보면 명료하게 끝맺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말을 시작할 때 그 소리 자체의 볼륨을 조금 키워서 힘있게 말하는 겁니다. 또 명확하고 확신 있는 말투를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떠오르는 생각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겁니다. 문장을 정확히 끝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 말을 꺼내기 전에 생각을 정리해 보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또렷하고 명료한 목소리의 바탕은 명확한 사고에서 나옵니다.